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챗GPT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유튜브가 다음 영상을 추천해주는 순간, 자율주행차가 신호등을 읽는 그 찰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가로, 세로 1cm도 안 되는 칩 하나가 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 칩의 약 60%, 단 한 곳이 만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TSMC도 넘어선 전 세계 반도체 역사상 단일 분기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한때는 하락닉스라는 조롱을 받으며 아무도 사려 하지 않던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거인의 발자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회사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15위 기업에 오른 SK하이닉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파산 직전 아무도 원치 않던 이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유일무이한 공급자가 됐는지. 둘째, 10년 동안 시장이 완전히 외면한 기술에 왜 투자를 멈추지 않았는지. 셋째, 이 회사의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교훈인지. 시작합니다. 1983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질주 중이었습니다. 현대, 삼성, LG 재벌들은 서로 경쟁하며 미래 먹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힙니다. 반도체.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이미 1981년부터 전자사업팀을 꾸려 기초조사에 착수합니다. 1983년 2월 경기도 이천의 허허벌판. 과거 도로공사 회사 국도건설이 보유하던 30만 평 땅. 현대그룹이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한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심장이 들어섭니다. 회사 이름은 현대전자산업.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1985년 현대전자는 64K 디램 양산에 성공합니다. 디램은 컴퓨터가 지금 당장 처리 중인 작업을 담아두는 메모리, 말하자면 작업 책상 같은 부품입니다. PC혁명이 터진 1990년대 현대전자는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 삼성을 바짝 추격하는 한국의 두 번째 반도체 강자. 그런데 이 절정의 순간에 아무도 예상 못한 폭탄이 떨어집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 전체가 흔들리고 대기업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빅딜 정책을 꺼냅니다. 업종 중복을 없애겠다는 취지. 1999년 현대전자는 정부 지시에 따라 LG반도체를 인수합니다. 당시 LG반도체도 세계 6위의 굵직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수 이후 현대전자가 떠안게 된 부채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디램 가격이 폭락합니다. 반도체는 치킨게임 산업입니다. 누군가 가격을 내리면 모두가 내려야 살아남는 구조. 그 충격 속에 현대전자는 2001년 한 해에만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결국 현대그룹은 경영권을 포기합니다. 반도체 사업만 남기고 2001년 4월 회사는 새 이름을 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주가 평균이 마이너스.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에 붙은 별명이 생겨납니다. 하락닉스. 인수자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수 의향을 내비쳤지만 조건이 가혹했습니다. 부채는 싫다. 기술 자산만 사겠다. 협상은 결렬됩니다. 이후 10년 동안 하이닉스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회사, 시장에서 버림받은 회사로 남습니다. 그리고 2011년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당시 SK그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SK의 영역이 아니다. 저 회사는 구조적으로 망한 회사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2011년 11월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지분 20%를 취득하는 계약에 서명합니다. 2012년 2월 인수 완료. 3월 사명이 바뀝니다. SK 하이닉스. 이 인수는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0년 뒤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SK그룹 편입 이후 회사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2000M14, 청주 M15, 2000M16 팹이 연속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한 연구팀이 조용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칩과 칩 사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기술. 마치 마천루 안의 고속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가 위아래로 폭발적으로 흐릅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2013년 SK 하이닉스는 AMD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HBM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비쌌고 HBM을 필요로 할 만큼 강력한 AI 칩이 아직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연구팀은 조용히 버텼습니다. SK그룹의 지원 아래 적자가 나던 시기에도 HBM 연구개발 예산은 단 한 번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챗GPT.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엔비디아의 AI 전용 GPU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GPU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일반 디램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기술이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부품이 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3년 SK 하이닉스는 7조 7천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4년 매출 66.2조 원, 영업이익 23.5조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2025년에는 그 기록마저 경신합니다. 연간 매출 96조 원, 영업이익 43조 원. 그리고 2026년 1분기, 분기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률 72%. 엔비디아도 TSMC도 세우지 못한 기록.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단일 분기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디램과 HBM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한때 약 9조 원에 달하는 고가 인수 논란으로 적자의 짐이었던 낸드 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 AI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솔리다임이 지난해 약 1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냅니다. 짐이었던 자회사가 핵심 캐시카우로 부활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5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첫 삽을 뜨고 국내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약 21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집행합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포석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0조 원을 돌파. 세계 15위, 아시아 4위.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이 보유한 두 개의 1조 달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약 60%. 여러분이 오늘 AI 챗봇과 대화하고 유튜브가 다음 영상을 추천해주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사진을 정리해주는 그 순간 SK 하이닉스의 칩이 거기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첫째, 위기를 반복해서 겪은 회사가 가장 강합니다. 파산 위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 회사는 위기를 밥 먹듯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살아남으며 살아남는 법을 몸에 새겼습니다. 둘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투자한 것이 결국 이깁니다. HBM은 10년 동안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10년을 버텨낸 연구팀이 있었기 때문에 AI 시대가 열리는 순간 세상이 SK 하이닉스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셋째, 지금은 효율이 새로운 전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무한 확장의 스케일 경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는 효율의 경쟁이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 효율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와 AI의 77조 원 투자 계획.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삼성전자가 왜 HBM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드립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거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